지난 26일 폴란드 제18사단이 K9 자주포를 훈련하는 장면을 SNS에 올렸습니다. K9 자주포가 폴란드 지형을 좋아했다며 숲길, 진흙길 등 어떤 지형에서도 기가 막히게 움직이는 기동성에 감탄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빠르게 한국에서 도입해 실전 배치한 무기들을 실제로 써보고서 이에 대한 호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26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영국에서 열린 방위 전시회에서 K9A2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했다고 보도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K9A2의 모델은 현재 한국군과 영국군을 위해 개발되고 있다고 했는데 K9 및 K9A1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3개의 탄약고를 수용할 수 있는 포탑의 후면 틈새가 더 크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동화된 탄약 공급 장치 및 장전 때와 함께 자동 장전 장치인 기계화된 탄약 공급 시스템을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K9A2 이후 추가 변형으로 진화가 예상되며 자율성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포대당 유인 자주포 1문과 무인 자주포 5문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총신의 길이가 52구경에서 58구경 약 9m로 늘어나게 될 예정입니다. 이는 사거리 70km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현대화한 자주포는 K9A3라는 명칭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K9 자주포를 대거 도입하고 이미 일부 실전 배치한 폴란드는 지금 K9 자주포의 진화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 풍사는 K9 자주포에 쓰이는 155mm 포탄 사거리 연장에 성공했는데 이로 인해 사거리가 40km에서 60km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기존 포탄보다 50% 정도 사거리가 늘어난 것으로 K9 자주포를 쓰는 해외 국가의 대규모 수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는 사거리 연장 수준이 아닌 엄청나게 놀라운 포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에 대비해 핵심 표적에 정밀 타격할 수 있는 155mm 정밀 유도 포탄입니다. 정밀 유도 포탄은 위성 항법 장치, 관성 항법 장치, 유도 제어 장치, 구동 장치, 비행 안정성 유지를 위한 꼬리 날개 결합체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포탄은 발사 후에 GPS 유도에서 최종 목표 공격 시 레이저 유도로 전환하여 움직이는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적이 포탄을 보고서 도망을 쳐도 그대로 적을 따라가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155mm 정밀 유도 포탄 사업은 적의 화력 도발 시 도발 원점을 타격하고 전면전 때는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이 정밀 유도 포탄은 이미 2019년에 선도형 핵심 기술 개발이 완료되어 2024년부터 본격 개발을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K9 자주포는 사거리 연장탄과 더불어 정밀 유도 포탄까지 가능해져 세계 최강 자주포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폴란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폴란드형 K2BL의 신버전이 공개되면서 전세계 방산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K2 전차가 취약하다는 장갑과 더불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무인기의 공격까지 완벽하게 대비한 모델이었습니다. 현재 현대로템과 폴란드 방산그룹 PGG와 컨소시엄의 사전 조건이 합의가 되었고 남은 과제는 발주처인 폴란드 군수청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K2PL 전차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K2PL 생산과 관련해 두 회사가 생산과 이익을 어떻게 분담할지 내부 합의가 완료된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전운을 반영한 K2TL PL 버전이 공개되었습니다. 현재 폴란드 제16 기계화사단에 배치된 K2 전차는 폴란드 운용병들에게서 레오파드2나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구조와 성능 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호평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폴란드 전시에 공개된 K2PL 신형 버전은 포탑 전면부의 장갑판 면적이 감소했습니다. 마치 K1 전차의 포탑과 같은 마루모 모양이었는데 이로 인해 포탑 전면과 측면 장갑의 면적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포탑 상부에 새로운 장비가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하드킷 능동방어 시스템용 요격탄이 발사될 때 포갑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하는 장비로 보였습니다. K2PL 신형 버전은 포탑 후미에 하드킷 능동방어 시스템을 장착해 부피가 늘어났는데 이는 여러 시스템 수납 공간을 만들고 포탑 후방부의 방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지난 국내 방위 전시에 공개된 K2 수출형 모형에서는 포탑과 차체 상부 반응 장갑 대신 두터운 복합 장갑 구조물이 보였지만 K2PL 시장 버전은 포탑 상부와 승조원 해치, 자체 탄약 저장고에 반응 장갑을 적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반응 장갑이 중량을 줄일 수 있고 자폭 무인기 위협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폭 무인기가 하드키 능동 방어 시스템을 장착한다고 해도 돌입 각도가 70도 이상이 많아서 요격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응 장갑으로 상부하 측면을 보호한 전차는 자폭 무인기 공격에도 끄떡이 없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무인기를 제밍할 수 있는 전자전 장비도 추가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차병은 전차에 제밍 장비를 장착하니까 한 번 더 러시아군 자폭 무인기 공격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쓰는 자폭 무인기는 중국산인데 주파수 대역이 노출되어 있어서 간단한 전자전 장비만으로도 제밍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K2PLA는 자폭 무인기 및 공격 무인기를 모두 대비할 수 있는 4개 안테나가 달린 전자전 제밍 장치를 달아 완벽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실전이 벌어지고 현대전에서 전차가 어떤 공격을 당하고 대비해야 하는지를 목격하고 있기에 지금 신형 K2PLA는 바로 이것이 적용되어 설계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K2 전차 외에도 한국과 폴란드가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한 차륜형 장갑차도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 WGM은 폴란드군 주력 차륜형 장갑차 로소막을 만들고 있고 HSW는 K9 자주포 면허 생산과 브루스 보병 전투차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방산업체 HSW는 20년 동안 자주포를 개발했지만 안정적인 차체 개발에 실패하고 한국의 K9 차체를 도입해 극적으로 자주포 개발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HSW가 차륜형 장갑차 개발을 주도하겠다는 것인데 폴란드 정부는 물론 군사 전문가들은 HSW의 기술력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폴란드 군수청은 500m에서 발사된 30mm 철갑탄을 방어할 수 있는 엄청난 전면 방어력과 중량 10kg의 대전차 지뢰 폭발력을 견뎌낼 수 있는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최고 사양의 장갑차를 요구사항으로 달았습니다. 그런데 현대 로템은 이를 얼마든지 충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로템은 독자적으로 신형 차량 장갑차를 개발하고 있기에 폴란드의 요구가 가능하다고 자신있게 말한 것입니다. 현대 로템은 이미 레벨 3급 지뢰 방어력을 갖고 측면 방어력까지 지닌 차량형 장갑차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차량형 장갑차를 만들려면 지뢰 방어용 차량 구조 설계와 고성능의 엔진과 현수 장치를 포함한 기동체계 개발 능력이 필요한데 현대 로템은 이를 다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를 충족시키려면 막대한 개발비가 드는 하부 프레임 구조물이 필요한데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현대자동차 그룹이기에 이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현대 로템은 신형 차량 장갑차 차대에 교량 길이 15m에 통가하 중 50톤급 전소 교량을 장착한 모델까지 제안했습니다. 이 교량 가설용 차량형 장갑차는 계곡 등의 협곡 장애물 극복을 위한 교량을 가설해주는 차량으로 기본형 차량 장갑차에 교량 가설 장치와 교량을 적용하여 최대 15m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한국은 말만 하면 뚝딱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기술력을 가진 나라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K9 자주포, 차륜형 장갑차 등을 한국에게서 도입하면서 한국의 기술력을 믿고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험을 토대로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진들은 폴란드의 엄청난 요구들이 버겁다고 하는 말도 나오지만 최대한 요구사항을 맞추고 조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와 한국의 합작으로 내놓은 무기들은 현대전에서 최강의 위력을 자랑하는 놀라운 작품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